잘 쓰는 기능만 쏙 뽑아 배우는 파워포인트 퀵스타트. 가장 많이 쓰는 텍스트 편집을 빠르게 하는 실습편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실습은요. 텍스트의 주요 편집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단축키로 크기, 정렬, 굵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과 폰트 자가는 메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단락 메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줄간격, 단어 잘림 방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머리 기호를 넣거나 번호 매기기 이걸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네, 먼저 텍스트 객체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 보면 그리기 메뉴에 보면 도형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 시작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트 객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준비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편집할 때는 단축키들을 이용한다 그랬죠. 굵기를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혹은 정렬을 바꾼다거나 했을 땐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빨리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마침표를 눌러서 크게 하고 쉼표를 눌러서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크기 작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홈 탭에 보면 글꼴 메뉴에 글꼴을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글꼴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글자 크기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면서 조정할 때는 이런 단축키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B를 눌렀을 때, 자, 굵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했다가 이렇게 바뀌죠. 자, 컨트롤 B라고 하는 단축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정렬 키가 있었습니다. 컨트롤 L은 왼쪽 정렬, 컨트롤 E는 가운데 정렬, 컨트롤 R은 오른쪽 정렬.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 색상이 있었죠. 색상을 바꿀 때 메뉴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죠? 자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매우 좁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자, 이렇게 살짝 마우스만 얹어도 알아서 그 옵션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가장 단어의 인식이 제일 좋은, 단어를 인식하기가 제일 좋은 걸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매우 좁게는 아무래도 자, 띄어쓰기 부분까지 붙어서 단어가 오히려 더 인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좁게 정도로 지정을 해두면 단어 간의 인식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폰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폰트는 글꼴에서, 자, 여기서 여러가지 폰트들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폰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단락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단락 편집은 가장 대표적인 게 줄간격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폰트 크기를 바짝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왠지 더 잘 읽힐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글자 크기를 줄이고요. 글자 크기를 줄이고 차라리 줄간격을 좀 조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읽기가 좋습니다. 자, 어떻죠? 아까 그냥 폰트만 바짝 키웠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읽기가 편하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줄을 이렇게 줄간격이 이렇게 중간중간 줄간에 여백이 생기면 줄에 대한 인식력이 좋아져서 훨씬 더 읽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조정을 한다면 이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더 훨씬 더 읽긴 좋아졌는데 너무 떨어지면 텍스트의 내용을 많이 담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 한 1.5 내지 1.3 정도 하면 인식이나 가독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단락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 잘림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진드기, 그쵸? 단어가 잘렸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부분도 잘렸고요. 그 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자, 이것도 한 단어인데 잘렸고, 숨졌다고 해서 잘렸고, 자, 이렇게 단어가 잘리면 아무래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이 부분에서 좀 느려지는 거죠. 작고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어를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단락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단락 메뉴로 가셔서
한글 입력 체계. 자, 여기 보시면 네,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자, 이제는 단어가 잘려 나오지 않고 단어가 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단어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그걸 한 번 더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갔네요. 자, 줄간격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줄간격을, 자, 배수로 하고 여기에 값을, 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집어넣어주면 1.3에 해당하는, 자,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줄간격 옵션이 되겠습니다. 단락과 줄바꿈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락은 새롭게 단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단 혹은 텍스트의 하나의 묶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줄바꿈 그야말로 그냥 행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지난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하고, 자, 이 부분에 제가 그냥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바뀌는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항목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단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서식과 여기 있는 서식, 서로 다른 서식과 서로 다르게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단락이 아니라 그냥 줄만 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냥 줄만 바뀝니다. 새롭게 글머리 기호가 붙지 않았죠. 자, 다시 한번요. 엔터를 눌렀을 때는 글머리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단락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 Shift 엔터를 누르면 그냥 줄만 바뀌는 거죠. 같은 단락 중에서 그만 다른 줄로만 표현하는 것,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록을 표현하는 방법, 즉 글머리 기호를 넣거나 혹은 번호 매기기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번호를 매기기 위한, 그 다음 글머리 기호를 넣기 위한 텍스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단락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메뉴는 글머리 기호를 넣는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 번호 매기기랍니다. 자, 글머리 기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거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거를 넣고요.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했을 때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옵션으로 가셔서 내가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확인, 그다음 확인 누르면 내가 선택했던 기호를 가지고 글머리 기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번호 매기기를 해보겠습니다. 번호 매기기는 글머리 기호 대신에 번호가 붙는 형식인데요. 자,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1, 2, 3, 4가 붙고, 내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옵션에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형태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형태를 넣기보다는 번호 매기기의 경우는 시작 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 시작 번호가 달라져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1, 2번이라는 항목, 즉 코스피 8.39포인트 나오고 한국 시장 매력도 실망도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그림이 나오고, 이 2시 시황 코스피 요 내용이 밑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지금 간단하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놓고, 자, 여기에서는 3, 4번의 항목을 지우고, 자, 여기에서는 1, 2번의 항목을 지우면 되겠죠? 네,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1, 2 했는데 그 다음 3이 나와야 될 자리에 지금 1, 2가 다시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 번호 매기의 시작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시작 번호를 바꿔주는 옵션이 바로 여기 가서 번호 매기기 옵션에서 시작 번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서부터는 3, 4로 시작되는 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